예,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조금 전에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대선 주자를 영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권영세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회동이 끝이 났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려고 좀 늦은 시간인데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졌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영세와 최재형의 만남. 권영세의 입장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국민의힘에 빨리 합류를 해달라. 합류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추고 난 뒤에 이제 반응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당 문제를 포함해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조금만 더 숙고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내용은 어땠느냐? 이제 권영세 의원이 좀 더 진전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힘 입당을 좀 서둘러 달라. 라는 얘기에 최재형 원장은 이렇게 답을 했다. 오랫동안 숙고하지 않겠다. 빨리 고민해서 결정하겠다. 라고 대답해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다. 이게 지금 권영세의 입장입니다. 문제는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이 최재형 캠프의 상황실장으로 합류해 있죠. 최재형 캠프는 지금 여의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벤처 기업들 큰 사무실을 이렇게 칸막이를 쳐서 좁게 사용하는 그 공유 사무실에 캠프를 마련을 했습니다. 캠프를 공유 사무실에 마련했다라는 것은 뭐 캠프에 지금 뭐 인력 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제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공유 사무실에 마련한 건 뭐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 사무실을 오래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유 사무실은 하루 또는 뭐 시간당 쓸 수도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점, 그리고 국민의힘의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접촉을 했고, 김영우 전 의원, 최재형 캠프의 상황실장이 어제와 오늘 여러 차례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결단은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될 것이다. 그동안 최재형 감사원장이 부친상을 당하기도 했는데도 정치 등판 선언,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결정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시원시원하게 빨리 결정해 가는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또 대외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상대적으로 인지도도 낮고 또 좀 늦게 출발하는, 그래서 지지율도 현재는 좀 낮은 편이죠. 뭐 그래도 굉장히 놀라운 3%에서 4%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지지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과 비교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에서 국민의힘의 입당을 굉장히 서두르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쪽 또 야권 전체에서 보는 거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상당히 놀랄 정도로 가능하면 이달 안으로 아마 국민의힘 입당이 결정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두 사람이 만나고 난 뒤에 권영세가 밝힌 점, 빨리 결단을 할 것 같다. 또 최재형 원장도 입당 문제를 포함해 하면서 입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입당 문제를 포함해서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결정 내리겠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을 상당히 빨리 결정을 할,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건 거의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 빨리 결정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재형 원장은 또 부친상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대표와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 또 측근을 통한 소통, 이준석 대표와도 협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에 사퇴하기 전에도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 대의민주정치에 있어서 정당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면서 입당을 서두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서두르게 된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입당을 상당히 밀어놓은 윤석열 측의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은 어떻게 이걸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이 많이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컨벤션 효과가 거의 없이 지금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하락의 폭이 뭐 소폭이냐 좀 뭐 크냐 이 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대선 전국에서 특히 야권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이게 단순히 지지율의 부분이 아니고 최재형과 윤석열이 상징하는 그 정치적 자산이 문재인 정권 교체라는 면에서 가장 적임자이고 가장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사실은 정권 교체의 주역이 아니냐. 뭐 다른 분들도 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윤석열과 최재형의 관계는 어때야 하느냐. 최재형은 윤석열의 대체제가 아니라 나 자신 그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 당연한 겁니다. 대권에 나서는 대선에 도전하는 자세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최재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폭정에 맞서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운영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많은 탄압을 받으면서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와 모양의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도 있고 협력의 관계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라는 게 윤석열 현상으로 해서 정권 교체의 희망이 생겨서 이제 정치인 윤석열 후보가 됐습니다. 이제 곧 최재형도 최재형 후보가 될 겁니다. 정치에 등판을 하게 되면. 야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후보가 됐으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지율입니다. 왜 지지율이 중요하냐. 야권의 지지층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지금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후보에 대한 뭐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이 여야를 통틀어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거기에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야권 지지층들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주인공이다 라고 해서 그 기대가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뭐 오늘 김영우 전 의원도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세론이 있었다면 이젠 최재형 대세론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뭐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의 지지율이 앞으로 높아진다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렇게 서로 경쟁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당연합니다. 야권의 지지층들이 윤석열에 모여있는 이 지지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희망, 그 기대가 모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재형으로 나뉘어질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야권 지지층들이 바라는 것이 최재형의 등장으로 인해서 야권의 정권 교체의 희망이 더 커지기를, 그러니까 야권 후보들, 야권의 지지 후보 전체의 파이가 더 커지기를 바라는 부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과 최재형은 서로의 장단점도 있고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최재형은 이제 정치에 등판하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최재형의 정치적 역량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장단점, 또 취향, 스타일 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최재형의 등장으로 윤석열과 지지율이 좀 나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최재형이 주역으로 만들어내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지지층의 그 전체 파이, 전체 지지율을 더 키워줘야 한다. 이 점을 가장 바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30%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상 밖의 놀라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이 현상, 이것을 깨지 않으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높일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아질 때 문재인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아직 야권이 많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재형의 합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낮추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더 낮추는 야권의 집권 가능성, 야권이 정권 교체를 해내서 나라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을 지금 많은 야권 지지층들은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최재형이 국민의힘에 빠르게 입당한다면 윤석열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윤석열이 정치 등판을 하고 난 이후에
뭐 일부 네거티브 대응이라든지 또 정치 일정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언론과 좀 티격태격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 흔히 정치에 처음 시작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뭐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뭐 캠프가 다 꾸려진 것도 아니고 그게 잘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정치의 경력이 많은 사람이 그 캠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부분을 찝어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원전, 부동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찝어내면서 계속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전체적으로는 합격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 지지율이 앞으로 더 올라갈 일보다는 정체를 보이거나 내려갈 일들이 많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윤석열은 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자꾸만 늦추려고 하느냐, 왜 입당을 하지 못하게 될까. 11월, 12월 국민의힘의 후보가 뽑히고 난 다음에 막판 단일화까지를 생각하게 될까.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갖고 있는 이준석 체제의 문제, 또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가지 아직도 남아있는 계파 간의 갈등, 뭐 이런 부분들, 또 국민의힘에 10명이 넘는 많은 후보들이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게 되는 데 대한 부담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자신의 입으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탈진보까지를 포함하는, 그래서 전체가 중도를 넘어서 탈진보까지를 모두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입당을 서두를 수가 없다. 그 이야기가 정답입니다. 여권의 인물인데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문재인 정권을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여권의 인사들, 호남을 중심으로 한 김대중 대통령 때 활약했던 인물들, 전 민주당 의원들, 호남의 주요 인사,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로 많이 돌아서 있습니다. 아마 곧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호남, 탈진보,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 모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이달 초부터 그 모임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모임이 곧 가시화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느냐 하면 호남의 지지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호남의 지지까지 탈진보, 진보라고 이름되어지는 소위 지금 여권의 많은 사람들도 문재인 정권의 환멸을 느끼고 이걸 바꿔야겠다. 그런데 이재명은 믿을 수가 없다. 윤석열로 대안을 삼자. 구체적으로 제가 인물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김대중 정권 시절에 활약했던 사람들, 민주당의 전 국회의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일찍 조기에 윤석열이 입당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입당을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시간적 여유는 좀 있습니다. 정말 늦게 본다면 9월 초까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는 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뽑히고 난 다음에 올 연말에 가서 후보 단일화 작업까지가 계속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걱정이 생긴다, 우려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의 지지, 지금 20% 안팎의 윤석열로 쏠리고 있는,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 호남의 지지를 안고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이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시기를 앞당기기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대통령 선거를 단순한 선거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탄핵, 문재인 정권 아웃, 전 국민이,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선거의 형식을 빌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계기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환멸을 느낀 정말 대다수의 탈진보, 호남까지, 호남이 가지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징성까지 모두 안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 야권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낼 만한 일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또 윤석열에 모여있는 이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야권 지지층의 바람,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이 상처받지 않고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또 최재형의 지지율이 또 더 만들어지는, 최재형의 지지율이 뭐 10%대를 언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상당 부분 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최재형의 지지율이 뛰면서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크게 상처받지 않는, 그래서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이게 지금 야권 지지층들이 바라는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호남의 지지, 탈진보의 지지, 이것을 끌어안으면서도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그 시기를 좀 앞당기는 방법, 그 방법의 현명한 선택은 어디에 있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러 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 시간은 2달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당장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부분, 연대 부분을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은 아닙니다. 호남, 탈진보까지 모두 안고 가겠다는 그 윤석열의 전략, 생각은 야권으로 보면은 굉장히 훌륭한 일이고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걸 안고 가면서도 또 기존의 국민의힘과 조금이라도 빨리 합류해서 지금의 야권의 지지층들을 좀 안심시켜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이번 달 말, 다음 달.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안으로 입당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점에서 결단을 내리는 방안. 물론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힘드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과거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 지금 호남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과 선뜻 손을 잡는다는 것이 내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시간을 앞당기는 것, 여기에서 윤석열의 정치력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재형의 등장, 국민의힘의 입당을 서두르게 되면서 최재형의 지지율도 높아져야 하고 윤석열의 지지율도 그대로 가능하면 유지되면서 전체적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지지율의 파이가, 전체의 파이가 커져가야 된다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야권의 대선 전략이어야 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